휘파람 휘파람 혁신자의 꽃다발 안고서 휘파람 불면은 박순이도 내 마음 알리라 알아주리라 휘휘호호호 휘휘호호호 수유나무는 씨에 기름이 많고 열매 생산성이 높은 기름나무로서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재배할 수 있는 수종이 좋은 나무입니다. 수유나무는
산척과 수유나무 속 식물입니다. 꽃 피는 기간은 7월 중순부터 8월 상순으로서 꽃 피는 기간이 비교적 오랜 것으로 해서 좋은 꿀본촌으로 되고 있습니다. 꽃은 수백 개의 잔꽃들이 고른살 꽃차례를 이루고 해까지의 끝에 피어납니다. 수유나무에는 수꽃만 피는 순나무와 암꽃만 피는 암나무, 한 나무에 암꽃과 수꽃이 피어나는 암수 한 나무가 있습니다. 수유나무는 전모를 심은 경우 3, 4년이 지나면 열매가 오기 시작합니다. 10년생에서부터 한 나무에서 평균 3 내지 4kg의 수유나무 씨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수유나무는 보통 50년부터 70년까지 딸 수 있습니다. 콩의 기름 함량은 10% 정도이기 때문에 콩 한 톤에서는 100kg 정도의 기름을 얻을 수 있지만 수유 열매는 35% 이상의 많은 기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수유 열매 한 톤을 가지고 300kg 이상의 좋은 기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수유 기름은 질이 매우 좋습니다. 리놀산, 올레인산, 리놀렌산과 같은 불포화 지방산과 팔미틴산, 스테아린산, 비타민 E가 풍부히 들어있는 수유 기름은 정제 공정을 거쳐 식용 기름으로利用합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약재로 비누와 칠감 보일료로도 씁니다. 열매 수확 시기는 9월 중순부터 10월 초순까지입니다. 열매 성리를 딸 때에는 다음에 열매 생산량에 지장이 없도록 전종 가위를 이용해서 열매 성인원이 상하지 않게 잘라내거나 손으로 성이 꼭지를 꺾고 땁니다. 리용 가치가 큰 수유나무의 특성을 잘 알고 비배 관리를 과학적으로 해나갈 때 어디서나 알찬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모양과 그윽한 향기로 생활의 정서를 한껏 돋구어주는 꽃의 세계. 이 세계에서 우리는 흔히 잎이 돋은 다음 꽃이 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진달래꽃, 개나리꽃, 살구꽃은 이 땅에 찾아온 봄을 남문전 놀이하듯 잎보다 앞서 피어난답니다. 그럼 왜 꽃이 먼저 필까요? 일반적으로 봄에 꽃이 피는 나무들에는 그 전의 가을에 새해에 꽃과 잎으로 될 싹들이 생겨납니다. 새봄에 잎으로 자라는 싹은 잎눈, 꽃으로 자라는 싹은 꽃눈이라고 부릅니다. 초겨울에 꽃눈을 따서 갈라보면 이렇게 꽃 모양을 이룬 오린 싹들을 볼 수 있습니다. 봄이 찾아와 기온이 점차 높아지면 오린 싹들은 긴긴 겨울 잠에서 깨어나 자라게 됩니다. 살구나무와 같이 봄에 일찍 꽃이 피는 나무들을 봅시다. 이른 봄의 낮은 온도는 이 꽃눈들이 자라는 데 필요한 온도 조건을 만족시켜주기 때문에 이때 꽃눈이 자라나 꽃이 피게 됩니다. 하지만 잎눈인 경우에는 꽃눈보다 높은 온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필요한 온도 조건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잠자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복숭아 나무입니다. 복숭아 나무의 잎눈과 꽃눈은 기온에 대한 요구성이 비슷해서
봄이 오면 거의 동시에 꽃이 피고 잎이 돋습니다. 이렇게 진달래나무와 개나리꽃나무, 살구나무는 그 전의 가을에 이미 새봄에 피어날 꽃눈을 가지고 있고, 또 이 꽃눈이 잎눈에 비해서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도 자랄 수 있는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른 봄에 잎보다 먼저 꽃이 피는 것이랍니다. 그럼 꽃의 세계에서 또 어떤 흥미있는 문제들을 알게 되겠는지 기다려 주십시오. 여기에 한 장의 사진이 있다. 지난날 우리나라의 국보적인 조선종을 대대적으로 약탈한 외나라 침략자들의 죄행을 전하는 사진이다. 하다면 색나른 한 장의 사진이 굳이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여기서 보다시피 일본 침략자들은 우리나라에서 국보적인 우위를 가지는 수많은 조선종들을 약탈해 갔습니다. 우리 조선종이라고 하게 되면 그 금속 주조술의 우수성에 있어서나 또 공예 가공술의 섬세성과 풍부한 음색에 있어서 그야말로 세계적인 수준이었습니다. 여기에 눈독을 들인 일본 침략자들은 고려 말기부터 특히는 지난 임진저국 전쟁 시기에 우리나라 상궁신사종과 대원사종을 비롯해서 유럽 불교 사원의 우수한 종들을 거의 다 약탈해 갔습니다. 그때 일본 침략자들이 약탈해 간 종들이 일본의 사이다이지를 비롯한 여러 곳에 남아있는데, 문제는 그 훔쳐간 40여 개의 종들 가운데서 30개 이상이 오늘도 일본의 이른바 국보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사진 속의 종들은 일제가 과거 우리나라에서 빼앗아간 조선 종들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사진을 바라보는 우리의 가슴은 형언할 수 없는 분노로 들끓었다. 이 사진 속에 있는 종들은 천만년 세월이 흐르고 흘러도 절대로 외놈의 국보로 될 수 없는 조선종, 우리 선조들의 설계와 재능이 깃든 조선종이 아닌가. 그러나 섬나라 오랑캐들은 한민족의 유구한 문화 재보를 약탈해 가다 못해 제놈들의 국보로까지 정했으니 이 얼마나 파렴치하고 후한무치한 놈들인가.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를 호시탐탐 노리며 조선의 우수한 모든 것을 약탈하기 위한 일본 침략자들의 야망이 어찌 조선종뿐이었던가. 조선은 금에 덩그리고 쌀이 많으므로 일본이 부강할 미천으로 된다. 저마다 입을 모아 이렇게 죄치면서 피 묻은 칼을 뽑아들고 미쳐 날뛰던 그 후예들의 가증스러운 몰골도 사진이 다 어려웠다. 조선 사람은 일본법에 복종하든가 아니면 죽어야 한다. 이렇게 죄치며 우리 민족에게 참을 수 없는 식민지 노예 운명을 강요한 것도 부족해서 수십만 점의 귀중한 국보와 문화재들을 닥치는 대로 약탈 파괴하고 막대한 자원을 강탈해 가다 못해 가난한 백성들의 놋그릇과 수족까지 깡그리 빼앗아간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피비린 악행도 사진에 다 어려운다. (840만) 여 명의 조선 청장년들을 강제로 침략 전쟁의 대포밥으로 내몰고 20만 명의 조선 여성들을 성노예화한 역사적 사실도 사진에 다 어려운다. 그렇다. 세월의 흐름 속에 사진은 비록 퇴색될 수 있어도 약탈과 도살의 흔적은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서 절대로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아직도 일제 침략자들에게 강도질당한 조선종들을 사진으로밖에 볼 수 없으며 그 웅골진 소리 또한 들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심장 속에서는 원한이 찬 그 종소리가 울리고 있다. 우리 민족의 순환에 찼던 치욕의 역사와 약탈당한 귀중한 문화재들을 잊지 말라고 심장을 울리는 종소리를. 치욕의 역사를 잊는다면 오늘은 우리가 또다시 그 순환을 들쓰게 된다는 것을, 그리고 반드시 그 피비린 죄악을 결산해야 한다는 것을. 주심산 교육은 주산 기능을 통한 영상 암산 능력을 형성시켜 주는데, 이것은 주심산 교육을 받지 못했을 때의 암산 능력에는 비할 바 없는 높은 속도와 정확성을 가집니다. 유치원생들과 사학교 학생들의 기본 학습 동기는 학습에 대한 흥미와 그리고 자신심입니다. 학습에 대한 흥미도 없고 자신심도 없는 학생들은 공부하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런 학생들한테 주심산 교육을 하니까 학습에 대한 흥미가 생기고 자신심도 높아지게 됩니다. 이것은 다른 과목들의 학습 활동도 적극적으로 추동할 수 있는 강력한 학습 동기를 마련하는 과정입니다. 지능의 구성 요소에는 사고력, 기억력, 상상력, 관찰력 등이 있는데, 주심산 교육은 상상력을 기본으로 하면서 다용량을 미칩니다. 3647 곱하기 256. 주산 영상화에 의한 암산을 하려면 머릿속에서 주산판과 주산알의 위치를 섬세하게 상상해야 하는데, 이 과정은 풍부하면서도 정확한 상상력을 요구합니다. 943,3632. 또한 한 번 계산이 진행될 때마다 주산판의 매 자리대에서 주산알의 위치가 변하게 되는데, 매번 변하는 주산 영상을 머릿속에서 직관적으로 기억해야 하므로 높은 영상 기억 능력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상상 과정과 영상 기억 과정은 정교한 지적 조작 과정이므로 강한 주의 집중력을 떠나서는 주심산 과정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주심산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주심산 교육을 받지 못한 학생들보다 작업 기억, 지각 추리, 그다음에 처리 속도 등 지능 발달에서 현저한 차이를 나타냅니다. 지적 능력이 높은 수준에 올라가면 학습 효율이 대단히 높아지게 됩니다. 252 돌기 41 각기 211 지금 전국의 유치원, 소학교들에서도 주심산 교육이 활발히 벌어지고 뛰어난 암산 능력을 지닌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각기 316 현식이 교육부 문 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인 창조형의 인재를 키워내자면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지능을 잘 개발시켜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주심산을 하는 과정에 체험하게 되는 명상은 창조적 사색 과정과 유사한 것으로 해서 결국 주심산은 아이들의 창조력을 개발시키는 데도 효과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주심산 교육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주심산 교육을 몇 살 때부터 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지 효과를 볼 수 있는가, 이런 주심산 교육 방법에 관한 물음들이 많은 교육자들과 또 학병들 속에서 제기됐습니다. 우리는 이런 물음들에 해답을 주기 위한 연구 사업도 역시 꾸준히 진행해 왔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연구 자료와 세계적인 자료에 기초해서 여러 건의 주심산 참고 도서들도 집필했습니다. 최근에 이들은 이 참고서들의 내용을 더 발전시켜 우리 아이들의 체질과 심리적 특성이 맞는 효과적인 주심산 교육 방법에 대한 새로운 연구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주심산 교육을 주는데 가장 적합한 시기를 주심산 정령기라고 하는데 4살부터 12살까지라고 합니다. 스님 우리 대원이가 전화번호 두르면 그걸 숫자로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어린이는 3살부터 특이한 재능을 보여주어서 부모들을 놀래곤 했다고 합니다. 어린팔 9 3살, 4살에 잡히면서 이렇게 특이한 재간을 보여주는 어린이들이 많습니다. 그건 이 시기에 뇌세포의 분열 증식이 가장 왕성하고 어른 쪽 뇌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주산 영상 형성에서 가장 좋은 생리적 조건으로 됩니다. 주심산 교육을 주자면 최소한 1부터 100까지의 셈세기와 이에 따르는 수인식 능력을 키워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둘, 셋, 아홉. 주심산 교육을 단기간 내에 끝낼 목적으로 하루 종일 주심산 교육을 하는 것과 같은 과도한 훈련 부담을 주는 것은 부모나 교원의 욕망을 기준으로 한 교육으로서 아이들의 성장 발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들이 연구한 데 의하면 지속 시간이 20 내지 30분을 넘지 못하는 유치원 어린이들은 20 내지 30분을 한 수업으로 해서 한 수업 내지 2수업 정도, 소학교 학생인 경우 한 수업을 40 내지 50분으로 해서 하루에 2수업 정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지금 일부 학부형들은 주산 영상에 의한 암산 단계에 들어서서 아이의 능력이 어느 정도 발휘되는 것을 보면 주심산 교육이 끝나지 않았는가 하고 생각하면서 주심산 교육을 그만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산 영상에 의한 암산 능력을 형성시키는 것은 결코 두뇌 발달을 위한 수법일 따름이지 목적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주심산 교육을 주는 목적은 어디까지나 어린이의 지능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되자면 주심산 교육을 적어도 3년 동안 꾸준히 진행해야 되는데 이렇게 3년 동안 꾸준히 진행하면 어린이의 암산 능력, 다시 말해서 지능 수준이 6자릿수 나누기 3자릿수 문제를
2초에 한 문제씩 답을 낼 수 있는 정도로 높아지는데 이만한 수준이면 6자리 수나누기 3자릿수 계산 과정의 견주에서 놓고 볼 때는 1초에 적어도 50개 이상의 수를 처리하는 것으로 됩니다. 이 자체가 벌써 어린이 뇌 기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뚜렷한 증거로 됩니다. 매 수업에서 기초 훈련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기초 훈련이 끝나면 제시되는 문제를 눈으로 보고 주산으로 계산하는 보고 주산을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진행하는 보고 암산은 문제를 보고 머릿속에서 주산 영상을 그려보면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302 돌기 주심산 981, 수준이 높아지면 더하기 834 듣고 주산, 돌기 837 듣고 암산을 하는데 이것은 불러주는 수를 듣고 주산으로 영상 암산으로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407 이런 순서로 진행하고 훈련이 끝나면 평가를 해준 다음 휴식을 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주심산 교육의 매 단계를 교육학적인 원리에 맞게 과학적으로 진행할 때에만이 응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리태성 학생이 외국어로 불러주는 5자릿수 15개 더하기 돌기를 듣고 암산해 보겠습니다. 29,893 minus 16,802 plus 72,357 plus 39,510 minus 24,664 minus 90,907 plus 21,719 plus 60,981 minus 25,714 minus 42,523 plus 11,160 plus 53,965 minus 15,159 plus 31,668 minus 75,098 29,786 29,786 외국어로 5자리 불러주는 5자릿수 암산을 진행하였는데 이건 세계적으로 볼 때도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난 탁구 선수인데 수사를 배운 다음부터 탁구를 더 잘합니다. 추산을 하니까 외국어 단어를 더 쉽게 암송할 수 있습니다. 주산을 배우니 아버지와 이야기를 할 때 처음 말만 들으면 다음에 아버지가 어떤 말을 하는지 추리해낼 수 있습니다. 수학 문제를 풀면 집중력이 높아져서 다른 동무들이 한 문제 풀 때 저는 2문제, 3문제를 풉니다.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 대한 교육을 창조적인 교육으로 확고히 전환하는 것은 창조형의 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내기 위한 선차적인 조건입니다. 그럼 주심산으로 높아진 아이들의 지능을 계속 발전시키기 위한 다음 단계의 두뇌 발달 교육인 기억술 교육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 보기로 합시다. 오늘날 생태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의 이용률을 최대한 높이기 위한 재자원화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에서 지난 시기 쓸모없이 버려지던 폐기물과 폐설물, 생활 오물들을 이용해서 적은 원가를 들이면서도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여러 나라들에서 진행하고 있는 재자원화 사업에 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최근 온화한 나라의 대학생이 락엽으로 종이를 생산할 수 있는 발명을 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의 발명은 16살 때 떨어지는 나무잎에서 착상을 얻어 한 것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떨어진 락엽들을 도는 필요 없는 것으로 생각할 때 이 대학생은 이것들이 아직 그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착상은 락엽으로 종이를 생산하는 훌륭한 기술을 내놓게 했습니다. 이 기술로 생산한 종이로는 구록지, 다갈 포장지를 대량 생산하고 있으며 지금은 질 좋은 마분지를 생산하기 위해 기술을 갱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종이 생산 공정을 보면 우선 락엽을 기계에 넣어 8% 전환시킵니다. 그리고 종이의 세기와 부드러움을 주는 녹말을 섞습니다. 마감으로 얇은 종이를 건조시키고 퉁구리로 맙니다. 이 종이들은 자동 설비로 우리가 만든 것입니다. 일반 종이와 차이가 없습니다. 인쇄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기술을 보다 훌륭한 기술로 만들 방도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종이 한 톤을 만들려면 17대의 나무가 이용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락엽 2-3톤 정도이면 한 톤의 종이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락엽으로 종이를 생산하면 환경에도 좋고 이전의 종이 생산에서보다 물과 전기가 많이 절약되게 된다고 합니다. 정말 좋은 생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내로 우리 도시에서는 매해 14만 톤의 나무잎들이 생기는데 대체로 태워버리곤 했습니다. 이 기술은 환경에도 좋고 사람들의 건강에도 대단히 좋은 기술입니다. 이들이 만든 종이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기술을 보다 발전시켜서 종이의 색과 견고성을 더욱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가방들은 전부 소지 병마개를 비롯한 재생 원료로 만든 제품들입니다. 소지 오물로 만들었다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산뜻하고 편안한 감을 줍니다. 지금 이 공장에서는 쓸모없이 버려지던 소지 병마개들을 재생利用해서 각종 생활 필수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선 여러 곳에서 소지 병마개들을 회수합니다. 그리고 회수한 소지 병마개들을 색깔별로 또는 재질별로 선별합니다. 지금 이 제작소에는 수십 톤의 소지 병마개들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선별한 병마개들을 녹여 천과 같이 얇게 펴니다. 얇게 편 소지를 천에 덧대거나 실에 소진물을 입혀 여러 가지 생활용품들을 만듭니다. 이렇게 만든 제품들의 질은 좋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지금 3D 인쇄기로 여러 형태의 의자와 자전거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지 병마개를 재생해서 만든 의자입니다. 자전거도 연호 자전거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제작소에서는 앞으로 이 기술을 발전시켜 내부 장식품과 여러 가지 질 좋은 건제품들도 생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온화한 나라의 돼지 공장입니다. 이곳에서는 돼지를 비롯한 집짐승들을 기르는 과정에 나오는 유기질 오물을 이용해서 많은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에는 돼지 기르기를 집약화하는 데만 관심을 돌리다 보니 많은 배설물을 효과적으로 처리하지 못해서 환경 오염을 일으키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짐승 배설물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체계를 세우게 됐다고 합니다. 공장에서는 집짐승 배설물을
큰 탕크에 넣어 잘 섞은 다음 생물가스 공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배설물 속에 들어있는 유기물질과 세균이 반응하면서 많은 양의 메탄가스가 생겨나게 된다고 합니다. 이 메탄가스를 수집 체계를 통해서 수집하고 그 속에 들어있는 유해 물질을 료고한다고 합니다. 료가 공정을 거친 메탄가스로 메탄가스 발동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린 생물가스 공장에 설비들을 돌리는 데 필요한 증기를 얻는데도 이 메탄가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6년 전부터 이 방법을 도입해서 해마다 공장 운영에 드는 비용을 크게 절약하면서도 많은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무실들과 편의봉사 건물까지 합하면 우리 공장엔 30개의 건물들이 있습니다. 이 건물들에 필요한 전기 에너지를 100% 돼지우리에서 나오는 옷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장에서는 필요한 모든 전력을 순수 집짐승 배설물로 생산한 전기로 충족시키고 있으며 나머지 전기는 국가 전력망에 놓고 있는데 140세대의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 어느 한 나라에서는 사람들의 생활 과정에 위생실에서 나오는 오수를 이용해서 생물 수출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오수 처리 공장입니다. 여기서는 생활 오수로 전기를 생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수를 처리해서 생물숯도 얻어내고 있습니다. 생활호수가 공장으로 들어오면 그것을 600도씨 이상의 온도에서 급속히 가열시킵니다. 그러면 탄화되면서 탄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유기질 비료로 전환됩니다. 이때 오수 속에 들어있는 병원체들이 모두 죽기 때문에 유기질 비료에는 독성이 없습니다. 공장에서는 하루에 6대의 화물 자동차에 실을 수 있는 유기질 비료가 나온다고 합니다. 물론 이 유기질 비료는 얼마든지 농작물 재배에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끈적끈적하고 냄새가 좀 난다고 합니다. 또 농작물 생산과 생태 환경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유기질 비료 속에 미소수지나 분해되지 않는 식료품 방부제와 같은 해로운 화학물질들이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기질 비료를 가수화 공정을 거쳐 건조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면 생물수치 얻어진다고 합니다. 가수화 공정을 거칠 때 나오는 가스로는 전기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오수를 추출해서 얻어낸 생물수춘 여러 분야에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도로 포장용 재료로 이용할 수도 있고 농작물이나 화초 재배에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생물수춘, 토양 속의 수분을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수분이 진에 많으면 식물이 수분을 토양 밖으로 내보내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생산하고 있는 생물수춘 수천 번 재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 방출을 막고 생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오수를 생물수치로 전환시키는 이 방법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날 제자원화 사업은 생태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을 최대한 이용하는 데서 가장 효과적인 방도로 되고 있습니다. 적은 원가를 들이면서 많은 이익을 얻는 제자원화 사업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더욱 활발히 벌어지고 있습니다.